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2050년이 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네요. 현재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요 생산 가능 인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때 일할 수 있는 나이죠.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부터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현재 인구 5천만 인구 이상이 된 나라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30년 이후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고령 국가가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보니까요 2050년에 한국이 최고령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은요 지금 세계 고령화가 홍콩이 사실은 1위입니다. 그런데 홍콩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홍콩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홍콩을 제외한 한국이 제일로 2050년에 사실상 세계 1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령화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만 65세 이상 인구가 되겠는데요.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 비율을 추산해 보니까요. 한국이 제일로 높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고령 인구가 제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2위가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등 순서로 될 거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14%가 되게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2018년도에 왔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21%가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부터 온다고 했는데 앞당겨졌습니다. 아마 2024년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50년이 되게 되면은요 지금 대부분 국가가 이 고령국이 되는데, 고령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라든가 오세아니아 이런 국가들은 젊은 인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는 생산 가능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2위는 어디냐? 브라질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은 데가 2위가 브라질, 3위가 콜롬비아, 4위가 중국이고요. 5위가 태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인구 5천만 인구 이상일 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런데 2050년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올해 2023년도에 3,600만 명인데요. 2050년이 되게 되면 2,400만 명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950만 명인데 앞으로 2050년도에는 1,800만 명으로 증가한답니다. 850만 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50년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는 1200만 명이 줄어들고요. 65세 노인 인구는 얼마가 850만 명이 증가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일하는 사람 1명당 노인 인구 0.75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4명이 3명을 노인네들을 어르신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1위가 되겠고요. 일본은 205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비율이 0.73명이네요. 우리나라는 0.75가 되겠고 일본은 0.73, 이탈리아는 0.7명이고요. 스페인도 0.69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세계은행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데요. 프랑스는 고령화되는데 100년이 걸리고 미국은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는 20년 만에 고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동남아 국가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 그 나라가 잘 살기 전에, 부유하기 전에 고령화 사회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런 걸 생각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생산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격차를 낼 수 있는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걸 개발하고요. 초인류 기업들을 많이 기업을 활성화된다면 어떤 그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